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조금 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앞전에 보신 것처럼 모든 상품들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지만 하루 만에 조정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통과시킨 지 2주 만에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각으로 11시죠. 한 5분 정도가 남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은 이쪽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전략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좀 시장에 좀 주요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 하실 때 좀 주요 사항들 좀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주요 종목들 오일, 골드, 나스닥, 유로 FX 이렇게 해가지고 총 4종목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1시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전략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우리 해외 선물 넘버원 애청자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인들을 위한 해선 캘린더잖아요. 네, 설명 또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증시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제가 준비한 이 캘린더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주요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 지표 아니면 주요 회의라든지 시장에 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을 이제 날짜별로 이제 기재를 해놓은 이제 캘린더입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날짜와 마찬가지로 주요 회의랑 아니면은 지표가 설명되어 있고요. 자, 뒤에 장을 보시게 되시면은 주요 이제 경제 지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3월 달에는 이제 FOMC나 이제 ECB 통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이 캘린더 안에 모두 담겨 있으니까 해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넘버원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캘린더 챙겨 드릴 거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당첨자는 방송 끝에 발표해 드리니까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냐면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저희 오늘도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이 뉴욕 증시가 강세장을 맞은 지 1년째 되는 날인데 S&P 500 지수는 조금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은 보합권이라는 설명입니다. 뉴욕 증시가 최저점을 터치한 이후로 1년 동안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져 왔다. 이런 뜻이고요. 오늘 조정세는 이 카니발 주가와 노르웨이 크루즈가 각각 1%씩 떨어졌고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2%씩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좀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08% 떨어진 13,060.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뒤에 선물 차트가 띄워져 있습니다. 자, 개장 이후에 조금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은 관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망이신데요. 네, 당분간 이제 주요 증시에서 특히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쉽사리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운 장세라고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금일도 제 관망 뷰로 보고 네. 있습니다. 어제는 또 나스닥이 1% 넘게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네. 일단 주요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네.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나왔던 것이 이제 증시에 힘을 좀 실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이제 파월하고 옐런의 이제 발언이 남아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잠깐 그 상승세가 멈추고 잠깐 주춤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뒤에 띄어져 있는 것처럼 선물 차트가 개장 이후에 조금 떨어지는 모양인데 이런 파동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네, 큰 의미는 없는 아. 파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주가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지랑 저항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타점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분석을 하시기보다는 네. 현재는 제 생각에는 이제 발언 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대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뷰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나스닥에 대해서는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자, 일단 전일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분을 보였던 이유는 단순하게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소비 심리에 대한 단기 상승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오전에 다들 이제 이슈 체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안이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인프라 투자안이 어떤 부분에서 뭐뭐 한다기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인프라 투자안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요소를 조금씩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인프라 투자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요, 일단 소비 심리를 조금 자극할 수 있는 주요 소재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할 때 필요한 재정 부분을 이제 2월 달에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재정 마련을 국채 발행으로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이 국채 발행이라는 요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채 가격을 조금 많이 떨어뜨리는 요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총 세 가지, 이제 오늘 이슈에서 나왔던 부분은 총 세 가지가 좀 달랐었었는데, 이제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규모가 달라진 점이죠. 원래 이제 인프라 투자안이 이제 2조의 규모로 진행이 되려 했던 것이 현재는 3조 규모, 그러니까 이제 1.5배 정도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개의 법안을 나눠서 시행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 자, 첫 번째부터 좀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 이 소비 심리를 조금 자극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안이 원래는 이제 적정 규모였던 2조 불 규모에서 이제 넘어가 3조 규모로 이제 넘어갔던 거에서 일단은 상당히 높은 호재성 재료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개 법안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빠른 시일 내에 이 인프라 투자안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마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은 증세로 진행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증세가 이제 하층 및 중산층, 이제 상류층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조세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하고 중산층에서 증세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이 증세 부분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규모가 조금 적어졌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 나스닥이 상승 시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그래서 총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재 여기 메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좀 적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잠시만요. 잠깐만 화면 제외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부양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첫 번째는 규모가 달라졌다는 점이 일단 중요하고요. 규모. 자, 2조에서 이제 3조 달러로, 그렇죠? 3조 달러로 바뀐 점과 두 번째는 이제 2개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 인프라 투자안을 실시하겠다. 작년 12월 부양책을 실시할 때도 이제 그 7,680억 불과 이제 1,200불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눠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때도 부양책을 2개 법안으로 나눠서 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 2개 법안으로 진행을 했다는 점인데 현재 이 인프라 패키지 또한 똑같이 2개 법안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은 현재 시장에 빠르게 가능성 있게 통과 시점을 좀 앞당기겠다라는 좀 의지가 좀 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증세 부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대규모 금액을 대부분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점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게 이제 증세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증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층민, 중산층, 상류층 이 포괄적인 증세를 하지 않고 기업과 중산층 이상 위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증세를 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나스닥이 크게 지금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프라 패키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시장에 상당히 호재성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일 나스닥이 이제 13,150 레인지까지 들어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시면요. 사실 이때부터 나스닥이 상승 추세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이슈가 터진 거고 그 이슈로 인해서 상승대를 아직도 잡아주고 13,000 구간을 아직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나마 나스닥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파월과 앨런이 현재 이 청문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주춤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주가 방향을 한 번 더 보여주겠다라는 신사으로 지금 주가가 큰 움직임 없이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지금 현재 미장이 개장하고 나서 볼 수 있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 내에서 뭔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저는. 자, 그리고 현재 나스닥 관점에서 이제 뭐 기본적 분석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전일의 나스닥이 이제 인프라 투자안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이 구간, 자, 전일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시가 레인지가 800선부터 13,000 이제 15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장중에 상당히 높은 비중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거의 이제 포인트 비수로 따지게 되면은 350포인트 가량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일봉 상태에서 이제 상승에 대한 캔들을 지지력을 보여주려면은 한 구간 정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바로 예전부터 나스닥이 계속적인 변곡 추세를 그리고 저항대를 보였던 12,940 레인지 구간대를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오늘 회의가 오늘 청문회 연설이 만약에 이제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면은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다만 이러한 어제자 상승분에서 지켜줄 수 있는 주요 자리 가격대는 12,940. 그러니까 요약하게 되면요. 나스닥이 오늘 청문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기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켜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나스닥이 급락세로 만약에 조금 단기 하방 국면이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들 일단 기다리셨다가 940 레인지 구간에서 매수 대응하셔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스닥은 지금 뭐 파월 의장과 옐런의 재무부 장관이죠. 옐런의 그런 발언을 앞두고 조금 관망하는 심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미니 나스닥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13,110포인트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혹시 일분봉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인가요?
딱히 의미는 없고요. 자,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오늘 나스닥이 지금 시가가 이제 확인이 되는 자리가 여기예요. 나스닥이 이제 본장 시가, 이제 10시 30분에 미증시가 개장한 시가가 이제 13,113 레인지 구간인데 네.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떨어뜨려 가지고 저점은 늘려놨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지금 어느 구간을 돌파했죠? 자, 본장 시가 레인지 구간대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좀 강하게 돌파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20 레인지 구간대 정도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나스닥이 지금 이제 고점 레인지라고 볼 수 있는 단기 고점 레인지라고 볼 수 있는 전일 고점 구간대를 지금 이제 약간의 돌파 시점이 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보기 전에 네. 제가 봤을 때는 130을 지금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나스닥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 레인지 구간 돌파하고 130을 추가적으로 더 넘길 것이냐 이 관점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들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이 조금 방향세를 돌린 게 일단은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가요? 정확히 네. 발언 나오고 나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호재성 이야기가 한번 나온 것 같아가지고 나스닥이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매매는 천천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나오고 나서 그 후에 보더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 상승 나왔다가 다시 한번 꺼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현재 계속적인 관망 추세를 보고 계시고 공격적인 트레이딩은 많이 위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13,113포인트가 본장 시가였는데 현재 130포인트를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13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127포인트니까 꾸준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 골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골드 역시 파월 연준 의장과 옐런 재무부 장관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이 골드가 조금 보합권에서 조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인사가 증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품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골드 현재 시세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골드는 0.7% 하락해서 1,725.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에서는 조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입니다. 골드는 사실 한 2주째 거의 매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네. 한번 골드는 왜 매도인지 일단 자리값 먼저 확인해 볼까요? 지금 사실 자리값이 이제 오전하고 오후 정도에 와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1742포인트 구간에서 원래 이제 매도를 조금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네. 오늘 이제 조금 뷰를 좀 다르게 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뭔가 돌파 시점과 이탈 시점에 대한 뷰를 봐가지고 일단은 현재 매도로 보고 있지만은 전략을 통해서 현재 어떤 관점을 보시는 게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네. 없습니다. 아, 가격이 없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742포인트에서 어제 매도 뷰를 주셨는데 오늘은 자리값 일단 아직까지는 홀딩 하시고 자, 지금부터 전략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골드를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매번 나오면서도 얘기를 드린 게 골드가 상당히 지금 기준 보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승인지 하락인지 폭을 지금 구분하기가 어렵고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아직까지는 크게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시장에 방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골드는 현재 방향성이 없다가 정답이 맞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골드가 이제 예전 저점에서 들어 올렸던 거는 이제 시장이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해지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골드가 들어 올렸던 거고, 그리고 현재 만약에 골드가 현재 하락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은 사실 시장하고 연결고리를 같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오늘 금일자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게 되다 보니까 92 가격대를 지금 넘고 그 구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러와 채권에 대한 연결식 때문에 골드가 지금 현재 하방에 대한 뷰도 같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해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가 매일매일 이제
종목마다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올려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골드 시점을 뭔가 타점 위주로 보지 말고 뭔가 돌파라든지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방향성을 그때부터 유추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기술적 분석인 관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골드가 지금 이제 예전부터 상승대를 조금 이제 저점 구간 때부터 점차 이제 들어 올리면서 이제 17,054 레인지 구간까지 한번 들어 올렸었습니다. 자, 고점에 대한 이제 뷰 확대가 점차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제 채널이 하나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체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이제 지지 채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골드에 대한 상승 압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골드가 이 상승 채널링 안에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바로 삼각 패턴을 만들고 있었었는데, 자, 현재 골드가 상승이라는 이 추세 채널링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요 이제 매수와 매도 관점이 둘 다 나올 수 있는, 즉 주가에 대한 방향성에서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만 보자. 무슨 소리냐? 삼각 수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삼각 수렴에서 계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의 대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 구간대가 상단이 돌파되게 되면 매수 관점을 보고, 자, 하단 구간대가 돌파되게 되면 매도 관점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시장 뷰 같은 경우에만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이제 하락 뷰, 그러니까 이제 매도 뷰를 보면서 이 패턴을 좀 신경 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이 구간대가 이탈을 했습니다. 하단에 대한 지지 구간대가 이탈하게 되면서 골드에 대한 주가가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골드에 대한 뷰가 이제 매집 이후에 매도로 지금 방향성을 바꾸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자, 기본적 관점을 현재 제외를 하고 기술적 관점으로만 지금 골드를 보고 있는 건데, 골드가 상승 추세, 계속적인 고점 갱신을 이어가다가 삼각 수렴을 만들었어요. 매집을 했고 그 매집에서 추세가 매도로 지금 방향성을 전환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골드가 빠지게 되면은 최소 어디까지 빠지게 되냐? 1718 레인지 구간까지 먼저 빠지고 추후 이탈점은 1704까지 빠지게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는 방향성이 매도로 확정된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골드가 현재 1차 하락 목표값을 1718 레인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드는 지금 매수 대응 할 수 있는 종목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재 패턴 나왔고 추세 이탈 나오고 있고 강하게 밑으로 빠지고 있다 보니까 매수 대응보다는 들어 올렸을 때 매도가 가능한데, 지금 들어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골드가 1732 레인지까지 한번 올라오게 되면 매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에는 기다리셔야 되고, 오늘 트레이딩 뷰에서는 제가 뭐 추가적인 2개에서 3개 이상 자리값을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32, 이 가격대 하나 정도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 골드에 대한 뷰를 주셨고요. 지금 골드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점을 이탈하고 돌파하는지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일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이 캘린더 이벤트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넘버원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국내 이슈부터 글로벌 이슈까지 정말 다양하게 체크하실 수 있는 그 캘린더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바로 오일 기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일이 지금 유럽 내에 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수요 우려가 커지면서 4%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코로나 3차 파동이 이어지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재배포가 계속해서 승인이 늦춰지면서 이 수요 우려 확산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일이 오늘은 $60를 깨고 내려갔는데 현재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2.7% 하락해서 $59.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 아슬아슬하게 $60 하회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매수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일은 매수인데요. 자리값이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일은 있습니다. 네. 자, 오일 타점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되긴 하지만은 59.20 레인지 폭에서 매수 대응 가능합니다. 네, 29점? 59.20 레인지입니다. 20 레인지?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오늘 사실 오일이 이렇게 4%까지 하락세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등락이 심하다 혹은 걱정하셨을 수도 있는데 59.20달러면 오늘 안에 이 자리가 올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좀 올 것 같습니다. 예, 방송 중에 올 것 같기도 하네요. 오, 정말요? 네. 이제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좀 얘기를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가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매수를 보는 이유가 그냥 재차 저점에 대한 확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원래 그 유가라는 종목 자체의 특성상 한번 이제 매도세로나 매수세로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시 방향성을 돌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요 지수 종목처럼 뭔가 방향성을 바꾸는 그 변곡 시점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종목인데 현재 나스닥이 지금 미증시 개장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한번 낙폭세가 한번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일 이제 예전 저점이었던 이제 58.28 정도 레인지까지 다시 내려왔었는데 추가적인 저점 갱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지금 단순하게 저점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들어 올렸을 때 이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항대가 하나 크게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오일이 지금 60.20 정도에서 30 정도 되는 자리가 지금 매도 저항으로 지금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59.20에서 매수 대응을 한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금 오일에 대한 주가가 지금 내려온다. 이게 59.20까지 내려왔었을 때 다시 한번 상승 시점이 이루어질 때 저항대가 이제 60.20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타점에서 매입을 들어가게 되면은 주요 저항값은 여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유가가 한번 들어 올렸었을 때, 자, 60.20까지 한번 들어 올린다면은 단기적인 매도 관점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지와 저항대가 같이 조금 동일성상에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밴딩 잘 활용하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오늘 조금 이거 하나만 더 체크를 하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일봉 한 번만 더 보고 얘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단순하게 좀 더 얘기를 하지만은 이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드랑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 홀물, 진짜 개별 홀물로 차트를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결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유는 단순한데 골드의 만기와 나스닥의 만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바뀌어가지고 이 만기가 조금 길지만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마다 이제 만기가 도려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개별 차트 말고 개별 월물 말고 주요 연결물 차트를 보시면서 차트를 봐야 주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위치값이라든지 아니면 캔들에 대한 주요 시종가 레인지를 제대로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유가는 그러니까 오일 WTI 오일은 항상 연결물로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현재 지금 이제 오일에 대한 차트가요,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오일이 예전 이제 33.60 레인지 구간대에서, 그쵸?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33.60 레인지 구간대, 저점을 찍어 놓고 주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는 5일선과 21선 관점으로 지금 유가에 대한 차트를 분석하게 되면은 오일이 이때 당시에 이제 21선 회복 이후에 계속적으로 21선 지지 랠리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2020년도 11월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오일에 대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21선이 가장 중요한 핵심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일에 대한 이제 매수 랠리 포인트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21선을 기준으로 하는 상승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었는데 지금 오일이 이날 당시에 주요 이동평균선 21선에 대한 이탈값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이때 당시에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장대 음봉으로 지금 이제 유가가 마감을 그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을 무조건적으로 분석할 때는 시가나 종가보다는 주요 이제 봉중심 가격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장대 음봉에 나왔던 봉중심 랠리 그 구간대를 찍어보게 되면은 이제 62.25라는 가격대가 하나 체크가 되고, 제가 보기에 지금 오일이 추후에 다시 한번 21선 회복하고 상승 랠리가 이루어지려면은 이 구간대가 최선 돌파가 돼야 돼요. 자, 이 구간이 돌파가 돼야 추후에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 다시 한번 이제 68불을 넘기면서 고점 랠리가 가능한데, 어떤 캔들이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최소한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그렇죠? 양봉 마감이 62.25까지, 즉 양봉 형태의 캔들이 몸통으로 62.25 구간대를 돌파하게 안착하기 전까지에는 유가가 전체적으로 약간의 하락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뷰에서 유가를 지금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60불에 대한 이제 지지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60불 안착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큰 상승이 나오려면 최소한 이 구간대에 대한 돌파와 안착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유가가 지금 자리값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9.20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보시려면은 자리 가격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62.25포인트 회복 전까지는 중장기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21선 체크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62.25달러 돌파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자리값은 59.20 라인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으니까 꼭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다음 상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로 FX인데, 유로 FX는 지금 역시나 파월 연준의장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고요. 유로가 좀 하락하면서 달러가 강세라고 합니다. 현재 달러 시세가 0.5% 오르면서 92.20달러, 굉장히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유로 FX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0.5% 하락해서 1.8965달러선, 1.18965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유로 FX는 약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유로 FX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유로 FX는 계속해서 약한 흐름이 연출될 거라고 어제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그런 의견이신 거죠? 네. 네. 자리값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한 번 더 체크를 할게요. 자, 유로 FX가 한번 지금 1.19260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 대응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자, 1.19260 레인지예요. 네, 1.19260 달러선 도달한다면 그때부터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는데, 일분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 최저치가 1.18825잖아요. 네네네. 네,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올라오고 가능성이 더 높고, 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진입하게 되면 좀 좋은 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가요? 우리 네. 아토마스터도 혹시 진입이 가능하신가요? 저는 어제자 말씀드렸던 자리가 왔었잖아요. 지금 네, 유로 맞습니다. FX.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매입되어 있는 상태고, 오. 네, 흐름 계속 보고 있어요, 저도요. 네, 그럼 좀 자세한 전략이 오늘 가능하겠네요. 네. 지금 매입을 하셨으니까. 네. 네. 자, 일단은 전일에 제가 이제 주요 자리 가격대를 이제 밴딩으로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 가격대 밴딩이 자, 1.19680 레인지부터 1.19740 레인지 가격대를 좀 알려드리면서
이제 이 밴딩 구간에서 가격대가 무조건 한번 들어 올리게 되면은 매도 시점 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주요 차트, 그러니까 일봉에 대한 분석을 같이 드리면서 이 가격 나스닥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제 약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이로 인해서 유로 FX가 자동적으로 반비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세로에 대한 전환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 FX가 한번 크게 올라올 때마다 사실 매도에 대한 기대이다, 매도에 대한 기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에 이제 장중 마감을 나오기 전에 고가 쪽 레인지가 690선까지 터치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자 시가 기준으로 이제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가격대가 1.18, 945 레인지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로 FX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지려면은 이 가격대가 좀 돌파가 돼줘야 돼요. 지금. 자, 예전 캔들, 즉 예전 저점을 만들어주기 직전에 음봉에 대한 종가 레인지 구간인데 1.18830 레인지 추가 돌파 시에는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저점 레인지를 조금 더 갱신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늘 지금 이제 미장이 이제 개장이 되고 나서 저가 쪽으로 이제 825 레인지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을 주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좀 크게 들어 올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19260까지 한번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이 구간까지 한번 올라오게 되시면은 매도 대응하셔도 충분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유로 FX나 달러 인덱스 관해서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렸었을 때 뭔가 이제 항상 시장에서에 대한 종목은요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미증시를 체크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스닥을 매매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3대 지수에 대한 동향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채권 금리라든지 네. 또 반대로 이제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뭐 안전 자산에 대한 동향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나스닥 하나뿐만이 아니라 골드도 거의 마찬가지고 오일도 이제 포함이 돼요. 근데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장 해외 선물 초보자가 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종목이 뭐냐면은 연결관계식을 진짜 하나만 보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늘 강세냐 약세냐 이 부분만 비교하실 줄 안다면은 유로 FX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하시고 방향성 또한 이제 보기 좀 쉬운 종목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나쁜 말로는 물릴 일이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큰 손실 보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종목이다. 근데 이제 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웃긴 거긴 하지만은 달러를 이제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에 달러야 이제 여러 가지 영향성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유로 FX에 대한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러 인덱스 하나만 보면 되기는 가장 간단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볼 때도 간단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정성이 그냥 크게 보장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항상 시장 분석하셨을 때 유로 FX 먼저 보시지 마시고 달러 인덱스 먼저 보시면서 시장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와 달러 인덱스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유로를 트레이딩 하실 때는 꼭 달러를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당분간은 하락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셨고 오늘의 자리값은 1.19260 달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캘린더 나눠드리고 있다는 점 챙겨드릴게요. 국내 이슈부터 글로벌 이슈까지 담긴 이 캘린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넘버원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챙겨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5일 자리값이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5일 다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체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그냥 좋다고 생각을 들어요. 빨리 매수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다 왔네요. 네. 오늘 방송 중에 아마 자리값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유는 간단했었거든요.
지금 유가 그 WTI 오일이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이제 59.98 레인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가격대가 어디냐면은 60불 가격대라고 보실 수 있는 근접한 자리값이기 때문에 아마 미장이 시작됐으니까 60불에 대한 가격대에서 한번 저항이 좀 세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큰 물량이 한번 실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자리값까지 한번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 중에 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현재 유가 지금 59.20 레인지 폭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게 되시면은 좀 흐름 좀 계속적으로 잡아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59.30 정도가 조금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10틱 정도 남아 있네요. 지금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59.2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근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모양인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자. 3.67%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지금 유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나스닥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나스닥도 아토마스터께서 13,130포인트 돌파하면 추가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돌파하지 못하니까 네. 바로 저항을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미증시 개장을 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지금 아까치니까 미증시 개장이 열리고 나서 저가가 이 구간이거든요. 네. 지금 13,050 레인지 깨져버리면은 추가 폭이 나와서 13,000까지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자, 나스닥이 오늘 오전 오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지켜주는 자리가 13,000 구간인데 이 구간대의 지지력 유지되지 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2,940 레인지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거 50 레인지 깨져버리면은 지금 매수 대응은 더 이상 좀 불가능합니다. 50 레인지 깨져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3,000 레인지까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조금 체크를 하시고요. 자, 크루드 오일이 지금 자리값이 한번 왔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네요. 자리값이. 자, 딱 크루드 오일이- 지금 들어가면 네. 될까요? 그렇죠. 59.15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네네. 자, 현재 구간에서 지지력 확인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고 이 구간에서 지지 지금 못 받아주게 되면은 사실상 유가가 이제 58.80 정도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59.20 레인지 들어간다면은 손절 레인지는 58.80까지 두고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 점도 체크를 하시고 계속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격대 싸움 중인 것 같네요. 59.20달러가 오늘 방송 안에 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오일 가격에 매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면 58.80달러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 큰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토님? 네. 네. 자, 골드를 제가 아까 하다 말았는데 네. 자, 아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기본적 분석이 많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아까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방금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하겠지만은 얘네가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즉 방향성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간에 모든 게 말이 맞아버려요. 상방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에 너무 변수가 컸기 때문에 그냥 해지 수요에 대한 급증이다. 추가적인 상승한 기회가 더 열리는 거고 반대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지금 채권 가격이 또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연결성 고리가 좀 짙은 종목이다라고밖에 지금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딱 기준을 두고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그냥 차트, 즉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그냥 이제 골드를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골드가 현재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단에 대한 저항과 하단에 대한 지지 구간대가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는 즉 삼각 수렴 패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가와 고가 레인지가 계속적으로 갱신되지 못하면서 주가가 점차 뭔가 좁은 폭으로 몰려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이 구간에서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는 관점이 나오냐 반대로 하단에 대한 지지 구간대가 이탈되는 관점이 나오냐 이 구간만 보시라고 제가 오늘 오후 한 3시 정도에 이제 글을 올렸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단 돌파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 하단으로 지금 지지 구간대가 이제 이탈이 나왔거든요. 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지금 골드가 하락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아까 1718 레인지 구간까지 내려온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 구간대 깨지고 더 내려온다면은 1704 레인지에서 이 레인지까지 더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가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을 정해가지고 하방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구간을 통해서 1차 목표값은 1718, 2차 목표값은 1704, 그리고 현재 골드를 매도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1732포인트에서 매도 대응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저 지금 조금 5일을 보고 싶네요. 5일 좀 체크를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지금 살짝씩 지금 밀리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반등을 잡아주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 58.80을 깨져버리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저점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진입하신 분들은 손절 레인지 꼭 체크를 하시고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만약에 지금 오일이 58.20 구간대를 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밀리고 반등받고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들어 올렸었을 때 추가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가격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오일이 들어 올린다면은 59.60까지는 더 돌파가 돼야 아까 나왔던 고점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들어 올리는 그림 나온다면 59.60 저항대 꼭 체크를 해주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유가도 마무리 지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이 연설 중인 가운데 카플란 총재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것이다. 내년에는 6.5%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는 6.5%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뭐 비고용률 증가도 좀 줄어들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2023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네. 했거든요. 네.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 얘기가 진짜 조금 많아졌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보는 이제 원래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던 기준금리에 대한 이제 변경 일자가 네. 사실은 2023년 이후부터, 즉 2024년부터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사실 한 2년 정도는 지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긴축을 앞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 계속 점도표를 보면서 체크를 하고, 이게 3월 FOMC 회의마다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을 이제 뭔가 투표식으로 이제 점도표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했던 거는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정도로 놔두는데,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연준에 대한 포커스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 바라보고 있는 흐름이 사실은 조금씩 기준금리에 대한 이제 변경일이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여러분들. 자산 매입을 지금 매달 1,200억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테이퍼링 먼저 지금 진행이 돼요. 1,200불에 대한 축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내년 이후부터 만약에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이 이루어진다면은 테이퍼링은 아마도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 1년 전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네. 증시라든지 통화에 대한 변동성이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재차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준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내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1시간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의 커피 쿠폰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5400님 그리고 6694님 당첨되셨고요. 저희가 캘린더도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꼭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1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